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유량과 저량으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유량 저량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1, 2월 3, 4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유량 저량도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유량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저량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죠, 그죠? 제가 뭐죠? 재고예요. 그럼 재고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 유량과 저량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물어보는데 들어볼게요. 천천히. 자, 지금 우리가 A 지역에 아까 A 지역에 지금 백채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2019년 1월 1일이라는 걸 꼭 명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그럼 시점은 유량입니까? 이거 저량입니까? 저량. 그럼 주택의 저량의 공급량이 백채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라는 얘기가 쓰고요.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다. 정부가 분석을 하잖아요. 주택 분석을. 근데 희한하게도 2019년 12월 30일 날 봤더니 이 지역에 150채가 됐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50채가 1년 동안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규로 50채가 지어졌죠. 그럼 50채는 자, 우리가 저량에 대한 재고주택입니까? 이건 신규입니까? 신규예요. 그럼 당연히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을 명시해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유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주택. 그럼 주택 유량의 이제 공급량이 되는 거죠. 공급량. 자, 그럼 이거는 재고예요? 신규예요? 신규죠. 신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라는 말은 단기는 지금 시장에 진입을 못해요. 자, 지금 공급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이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지나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죠. 그러면 이거는 저량은 장기다, 단기다, 단기. 유량.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유량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공급량만 아니라 수요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주택시장의 만약에 유량과 저량이 나왔다. 유량과 저량. 그러면 뒤에만 얘기할게요. 유량은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얘는 저자가 붙었죠. 그러면 시점을 찾으셔야 돼요. 일정 시점 찾으시고 거기에 있는 수요와 공급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틀릴 것이냐.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아까 현재 지금 2019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재고가 저량이죠. 그죠? 그럼 저량이라는 자체는 신규로 지어졌나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량은, 저량의 공급량은 현재라는 거와 존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유량이 50채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갔다면 그 50량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이 된 거예요. 공급된. 그래서 공급되는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수요는 파는 사람이에요, 수요는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라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100채가 다 사람들이 보유하는 건 아니겠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공가라는 건 이 공짜가 비어있다는, 따라서 공가율. 공가율과 공실률은 달라요. 그러면 이 집가짜를 쓰니까 이건 그냥입니까? 집이 비어 있습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있죠. 그럼 따라서 공실률. 공실률은 사무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주택이니까 공실이 나와야 돼, 공가가 나와야 돼. 공가. 그럼 100채에서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공가가 만약에 10채다. 그 몇 채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90채가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요라는 자체는 공급하는 거예요, 이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나 구매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0채가 신규로 들어왔지만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팔릴 수도 있죠. 10채가 안 팔렸다. 그럼 40채만 사람들이 구매했잖아요. 그죠? 그럼 40채가 구매했으니까 이건 수요죠. 그럼 이거는 보유하거나 뭐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펜 들어보세요. 그럼 아까 제가 단기양은 무슨 양이죠? 저량. 장기는 유량이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이 중요해요. 그 밑에. 단기적으로는 생산 공급이 그냥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저량 개념 물론 유량 개념도 동시에 분석하는 게 좋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택 유량이에요? 주택 저량이에요? 저량. 하우징 스톡이라고 하죠. 그럼 저량은 그냥입니까? 공급량은 일정 시점입니까? 시점.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에요. 존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주택 공급량이 있으면서 주택 재고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제가 중요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현재 이 지역에 2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 2만 채가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그냥이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공가가 만약에 2,000채다. 그럼 2만에서 2,000을 빼야 되죠. 그쵸? 그럼 18,000만 사람들이 보유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저량의 수요량입니까? 수요량. 밑에 보고 있어요?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하고자 하나 구매하고자 하는 양은 수요량이죠? 그러니까 보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요예요. 그러면 2019년 12월 1일 현재 A 지역에 2만 채가 공급량이 됐었죠? 근데 몇 채가 공가됐어요? 그럼 몇 채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게 저량의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놈들은 지금 아까 그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제가 공가이라는 거는 집이 비어있는 거고 공실은 사무실이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무실이 100실에서 50실이 비었다. 그럼 50%가 공실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주택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량은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요거 1년 동안 50채가 지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동그라미 치시고 존재하는 겁니까?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얘기를 해요. 일정한 생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는 유량 개념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 나왔지만 다 분양되어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된 걸 뺀 게 수요량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들이 보유라는 것도 그럽니다. 구매보다는 이제 기출에서는 보유라고 나왔어요.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수요량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요 단기와 장기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넘겨보시면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 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스토리를 1, 2월 달에서 기본서에서 배우시면 입문과정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은 66페이지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토지정책에서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기 장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뭐 전용주거지역, 지구는 미관지구라고 공법 시간에 국계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론에서는 어떤 게 출제냐면 학교론은 그냥입니까? 좀 경제학 쪽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이 있고요. 여기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거용 쾌적성인데 공장은 생산성이죠, 그죠? 그래서 토지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게, 자,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정부의 정책 수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예요. 그럼 토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주구로 바꿔버려요. 왜냐면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면은 안 좋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지역지구제. 그러면 용도를 어떻게 했어요? 전용주거지구로 바꿨죠? 그런가요? 근데 자, 여기서 스토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기는 공급이 돼요? 단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돼, 안 돼? 저량이 이미 있는 주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단기와 장기의 경제적 효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역에 그냥입니까? 주택 정원이 많으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도 있고 주택 수요는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는데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단기는 신규가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신규예요, 재고주택이야, 유량이야, 저량이야? 그래프가 하나 나타나요. 그죠? 그래프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까 이 저자가 기존에 있는 채가 2000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그게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맞죠? 그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뭐만 증가해 버리죠?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왜곡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3억에서 5억으로 주택이 꽝충 떠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만 상승합니까? 상승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가격만 상승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직은 지역주거제를 배우지 않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축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공급자가 있죠. 기존 매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존 공급자가 아까 초과이윤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더 먹는 이윤이 생기는 거죠. 초과공급자. 그 초과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냥요, 신나니까 공급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단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단기는 절대 안 돼요. 신규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늘릴 수 있어요. 그 공급을 늘렸다는 것은, 자, 이건 기존에 대한 저량을 얘기해요, 신규를 얘기해요? 유량이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신규가 들어가 버리면 그냥입니까? 나중에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알아야 그래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번 과정에서는 지역주거제 간 김에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경제적 개념이라는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하라는 것만.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정했어요, 규제했어요? 토지 이용 규제. 그것만 체크하세요. 토지 이용 규제만 체크하시고 내가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할 때 묶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이 5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가셨나요? 그럼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있죠. 두 번째 그림이 단기예요. 장기, 단기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알았어. 첫 번째 그림.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요 서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수가 늘어났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저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량에서는 수요만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왜곡돼서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고 계시나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이 저자가 장기라고 되어 있죠. 보고 있어요? 장기는 그냥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요. 그러면 공급을 하겠죠. 공급 곡선이 이제 공급이 가능하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가격과 양에서, 자, 두 번째 그림은 아까는 공급이 안 됐는데 장기에는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려요. 그래프 하니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나중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나와서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급곡선이 이 저자가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프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만 늘어나요? 가격도 떨어져요.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책 파트에서 쉽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 첫 번째 그림은 무슨 장기, 단기. 그럼 공급이 늘어나 안 늘어나? 저량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는 1번 단기는 아까 그냥입니까? 여기에 공장을 없애니까 주택 수요만 증가했습니까? 그럼 가격을 상승하더라도 공급은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완전 수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3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시면은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 기업이 증가를 합니까?
그럼 두 번째 그림의 그래프가 이 공급곡선이 어디로 갔죠? 우측으로 갔어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갔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럼 4번 별표. 단기는 일정 시점이니까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 장기는요? 유량이 된다는 거죠. 보고 있나요?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절량과 유량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그냥 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생산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량 공급량을 먼저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량 유량을 같이 분석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직은 지역지구제를 안 했지만 이거 갖고 연습을 하세요. 다시 갈게요.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아직 안 들어왔지만 공장이 있으면 이거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이용 규제. 이게 뭐냐면 토지정책이에요.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공장이 없어지니까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쾌적합니까? 그러면 공원이 여기 있었으면 더 효과가 있죠. 그럼 그냥요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학교는 암기 과목이 하니까 저랑 따라오셔야 돼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맞아요? 근데 신규는 들어와요? 단기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공급이 안 돼 버려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나중에 정책 파트에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신규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기존 공급자한테만 혜택이 누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가동을 할 수 있죠.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역할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걸 좀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요 그림은 장기, 단기, 유량, 절량. 이건 단기, 장기. 자, 절량, 유량이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이걸 잡아놔야 지역지구제에서 열심히 또 발목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정책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책하고 나중에 또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아주 잘 출제되는 건데, 일단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와 여가현상의 긍정적,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인문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주거분리는 안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게 주택시장이 흐르고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택은요, 새 주택이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우리가 왜 공법에서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비사업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공법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제가 찍었던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주택시장은 항상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후화가 되면은 그냥입니까? 재개발을 합니까? 재건축하면 또 새 건물로 가죠.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이에요. 그러면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이 두 주택이 있습니다. 두 주택이 있으면은 그냥이다 주택은 노후화가 된다. 노후화가 됐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금이 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신축이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상위 계층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상위 계층이. 자, 그럼 이거는 저가주택이 되면서 자, 이건 하위 계층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습인데 우리가 얘가 원래 고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냥 있어요. 노후화가 됐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신경 써봐야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어가 주택 분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개량 비용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중에 할 거지만 개량 비용은 분담금이 만약에 2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는 게 1억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맞나요? 그럼 얘네들은 이쪽 지역을 떠나려고 하겠죠. 그냥요 다른 놈한테 팔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좀 어렵지만은 얘가 나가고 저소득층이라는 애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아예 전락을 해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또 재개발이 됩니까? 재개발되고 재건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량 비용으로 가지고 따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타당성을 봐야 되죠. 그럼 만약에 계량 비용보다 계량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이 만약에 만약에 3억이다. 그럼 계량 안 하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자, 우리 주공아파트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옛날부터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냥입니까? 전세가 좀 많습니까? 소득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떠나게 되면 고소득층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다? 그럼 고소득층으로 아예 변하는 건 따라서 상향여가. 그럼 상향여가는 원래 계층이 그냥입니까? 하위 계층이었습니까? 하위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게 여가고 내려가는 게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올라가는 게 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건 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그냥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가면은 무슨 여가? 하향여가. 맞아요? 그러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가면은 상향여가 됐죠. 근데 얘는 좀 틀린 게 재건축, 재개발 순환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아셨고, 자 갑니다. 자, 맨 밑에 가시면요, 불량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불량주택 맨 밑에 있어요? 무슨 주택? 자, 당연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불량주택에 살고 싶은 거는 누가 불량주택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고가주택을 못 사죠.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그냥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 소득을 높여주게 되면은 저가주택 못 사요? 저가주택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보조를 했다 그래서 고가주택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건 아니죠. 뭐 허경영이야? 뭐 신혼 부부 결혼하면 5천 주고 막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택 살 수 있는 능력, 저가주택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계량을 안 했지만은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입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니까 빨리 팔려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하향여가 위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가주택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상향여가라는 거는 아까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있어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59페이지의 개념. 주택여가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순환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그냥에 순환을 해.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게 있죠. 요 세 가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와요. 자, 밑에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은요, 고가주택 시장만 있어요? 저가주택도 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의 신규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저가주택도 있죠. 두 가지 시장이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참고하시고, 지금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라는 게 있죠. 그러면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찾으셔야 돼요. 1번 있어요? 그래서 하향여가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일부가 노후화 과정에서 어느 계층으로? 하위 계층으로 전환된 게 하향여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밑에 상향여가라는 게 있나요? 그럼 상향은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근데 항상 얘는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서 들어간다는 게 들어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염출제원이라면 그냥요,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낼 수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향여가의 2번에 보시면 저소득층 하위계층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이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소득이 향상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면 위에는 내가 고가주택이 이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고가주택 일부가 무슨 여가 해옵니까? 하향여가 해오는 거죠.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즉 소득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죠. 그럼 주택에 무슨 여가가 발생한다? 하향여가 발생해요. 체크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절 보세요. 자, 지금 이건 누구를 위한 거죠? 저소득이죠. 소득이라는 거는 누구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래요. 저소득의 소득이 증가해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가 발생한다? 하향. 체크하셨죠? 그러면 하향이 발생됐다는 거는 저가주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시장에서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두 채가 있다면은 이 고가주택은 가만히 있어요. 다시 또 주택을 신축해요. 그럼 새로운 주택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체 주택량은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가 현상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질이 개선돼요. 또한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신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하겠고, 자, 그러면 신주택도 증가하지만 나중에 저가주택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주거 안정에 또 기여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불량주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별표. 자, 불량주택의 문제. 자,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이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그 이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겠죠. 누굴 위해서 개입한다? 저소득층.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죠? 찾았더니, 자,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자, 시장의 실패는, 자, 아까 이제 시장의 실패가 됐다는 것은, 자, 시장에서 원하는 양만큼 조정이 안 되면 되는데, 이 저가주택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낮습니까? 그럼 고가주택을 원해요? 저가주택을 원해요? 아니, 나도 고가 사고 싶어. 생각을 바꿔. 얘는 그냥이야 소득이 낮아. 그럼 고가 주택 누구 야 입도 안 나온다. 야 고가 나 사고 싶어. 허경 같은 사람 많아봐. 나도 고가 주택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고가를 찾아요? 저가를 찾아요? 그럼 저가를 찾고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저가를 찾는 애가 10명이면 10개를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냥입니까? 배분이 됐습니까? 근데 이건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러면 배분이 안 되는 게 시장의 실패인데 그냥 있어요? 배분이 됐어요. 됐잖아. 얘기해봐. 됐죠? 그럼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돼서 적정 배분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제 효율적 가정에 대한 거로서 이제 효율적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저소득 때문에 그 원인이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소득이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있어요.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럼 대책을 만들려면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철거하면 돼요? 여기는 철거하면 얘 어디 가요? 서울은 서울역 간다고 그러고 부산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그냥이다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 높여줘야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 살 수 있는 능력, 저가주택 살 수 있는 능력, 저가주택. 그럼 금이 많이 간데, 금이 좀 덜 간데, 덜 간 데로 옮기면은 상향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철거는 좋은 대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자, 시장에 뛰어드는 원인은 그러한 주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득의 문제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책은 철거해야 됩니까?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됩니까?
가볼게요. 지금 불량주택 문제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저가주택에서 주거지 극히 열악해서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하향영화는 제가 시장이 잘 돌아갔잖아요. 그냥요, 자원배분의 결과예요. 자, 자원배분이 잘 돼서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문제입니까? 낮은 소득 문제입니까? 소득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철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철거하는 거는 정부 시장 개입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실질 소득을 높여줍니까? 높여주죠. 보조 정책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공주택을 만들어주거나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택은 가만히 있어요. 순환을 해요. 그럼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돼서 다시 또 상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신규로 만든 겁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 내려가는 거죠. 맞죠? 여기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상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향은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옮겨서 재개발, 재건축됐다는 게 나오겠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자, 을돌이는 저가주택이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자, 얘는 불량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얘한테 그냥요, 보조를 해줘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가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하향여가가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향여가를 두 채를 내려주면은 나중에 얘가 그냥입니까? 신규를 두 채 또 만듭니까? 그럼 전체 양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배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원이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된 건 시장이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야? 시장이 실패가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 저소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아까 계량비용으로 이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거분리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정책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시장 파트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정책론. 정책론은 나온다면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자,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관계를 연구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인간의 관계가 악화돼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악화되면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토지 문제는 왜 생기냐? 자, 들어보세요. 토지 문제라는 것은, 자, 토지는 물리적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문제예요. 그럼 물리적 문제가 발생되니까 수요에 비해서 토지의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럼 공급이 유한하다 보니까 그냥 희소해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봐요. 근데 올라가는 게 집가구라는 게 뭐냐면, 따라서 집가, 토지의 가격, 올라가는데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투기가 발생해요. 맞아요? 그럼 삼성이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토지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 이제 성행하는 곳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 그럼 사적인 노력이야? 공적인 노력이야? 공적인 노력이 토지 정책 파트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따라서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정책,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주택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택 문제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정부가 입장에 봤을 때 양적 문제라는 것은 수요가 많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그냥요 살 집이 없어요. 없죠. 그냥이야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문제. 근데 질적 문제는 뭐냐면, 자, 갑돌이가 살고 있는데 그럼 집은 없어요, 집은 있어요. 그럼 양적 문제는 해결됐죠. 근데 집이 금이 가갖고 비가 막 새요. 그냥이야 집이 후졌어. 후지 문제를 따라서 질적 문제,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또 개량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주택정책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주택정책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이 고가고 고소득층을 위해야 돼요, 저소득층을 위해야 돼요? 저소득층.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 그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해줘야 돼, 좀 싸게 줘야 돼? 싸게 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택정책이라는 거와 토지정책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더 문제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아까 집가고, 그럼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고층화시키고, 건설회사가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한 예산이 굉장히 줄죠. 그럼 질을 높일까, 질적 수준이 저하될까?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난개발이라는 거 아세요? 그럼 도심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이야 외곽에 개발해. 그죠? 따라서 난개발, 분양할 때. 맞죠? 난개발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후분양이야, 선분양이야? 선분양은 지금 팔고 짓잖아. 그냥이야 모델하우스를 쳐. 그냥이야 위치가 좋아요. 그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딱 지어진 거죠. 갔더니 막 학군도 좋고, 여기 쇼핑몰도 있고, 다 좋아. 그지?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어. 그때 현장은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냥이야 봉고차가 나와 있어. 그죠? 현장은 그냥 저 외곽이야. 외곽에 난개발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이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그냥에 대해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공적 개입.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밑줄 쳐야 돼. 토지 가격이 합리적 가격 그냥이야, 이상이야? 이게 따라서 집가고. 이게 집가고예요. 집가고가 좀 토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은 내용이 없지만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입니까, 건물을 올립니까? 올려요. 그죠? 건물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질을 떨어뜨립니까? 떨어뜨리고, 그냥요 또 난개발해요. 외곽으로 또 나가려고 하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야, 거기 난개발 있다. 난개발 쓰셨어요? 했고, 그래서 주거 수준이 낮거나라는 건 아까 그냥입니까, 소득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두 가지가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정부의 시장 개입 찾았나?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불량주택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볼게요. 정부가 그냥에 대해 개입을 해야 돼. 그 개입하는 근거예요, 이유야? 이유 있어요? 동그라미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62페이지에 1번 정부시장 개입 이유 하고 있어요. 찾았죠? 근데 그것이 밑에 보시면 따라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게 두 가지가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표냐 아니면은 이게 경제적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너무 잘 돌아가도 개입하고 안 돌아가도 개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요. 그럼 저소득층들 위해서 가자. 저소득층들. 자, 그러면 저소득층 가겠는 게, 자,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같이 다 사회적 구성원이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주택 문제에, 자,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득 재분배라 그래요. 소득을 재분배시킨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자체는 가장 큰 게 조세의 기능인데, 자,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는 사람한테 걷어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요? 그럼 있는 사람한테 걷어갖고 정부가 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저소득도 똑같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걸, 따보세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요. 시장의 실패.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 불량주택이에요. 자, 보자. 아까 불량주택 기억하세요? 불량주택은요, 원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찾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분이 됐죠? 따보세요. 자원배분. 자원배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시장의 실패입니까?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따라서 정치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에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아까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실패가 수정하려면 정부가 그냥이야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완전 경쟁과 불완전 기억하세요?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예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죠. 벌써 다 까먹었어. 아까 얘기했는데. 완전 경쟁은 완전한 경쟁 시장이 아주 봐. 그죠? 눈치는 봐야 돼. 완전 경쟁은 현실이야, 이론이야.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안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완전 경쟁은 소수야, 다수야. 가격을 순응하죠. 맞아요? 언제든지 그냥입니까? 시장 진출입이 용이합니까? 용이에요. 맞습니까? 시장 가격이 여러 개야,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100원이면 원하는 사람이 10개, 파는 사람 10개, 사는 사람 10개야. 그렇지? 그럼 부족해, 안 부족해? 따라해요. 부족해, 안 부족해? 신경질 내지 말고. 남아돌아, 안 남아돌아? 안 남아돌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잘 돌아가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이게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정보의 비대칭을 얘기했어요. 뭐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불완전 시장이라는 자체는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정보가 다 틀리죠.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정 배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건 뭐의 실패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적인 기능이죠? 경제적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세금이라든지 증여세나 상속세는 그냥이야 있는 사람한테 걷어. 없는 사람한테 가니까 따라서 소득 재분배, 조세의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공공주택을 비싸게 싸게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따라서 불량주택. 불량주택은 다시 얘기할게. 시장의 실패야 시장의 실패는 아니야. 아니에요. 원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한테 배분이 된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책적인 정치적 기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경제활동하는 곳이. 맞아요? 그럼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치적이 생각나야 돼요? 경제적이 생각나야 돼요? 경제적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바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소득층이 나왔다? 그럼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야? 정치적이라는 거죠. 나도 초라하지만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정치적이 지읒 들어갔죠. 제가 혀를 좀 짧게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그럼 여러분이 등띠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저소득. 저소득.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화장실 가다가 저소득 그러면 경제적 그러면 떨어져요.
그럼 다시 갈게. 시장 나오면 뭐 찍고? 저도독 나오면 정치적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내 자신이 초라해요. 근데 맨날 들려, 맨날. 알겠죠, 그죠? 내가 저도독! 좀 즐기자. 저도독! 뭐 어차피 1시까지 개겨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피할 수 없어요. 저도독! 시장? 경제.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펜 들어, 빨리, 펜. 그래서 1번에 정치적 있어요? 첫 번째 저도독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경제적 있어요? 2번에 시장 실패 있어요? 나오잖아.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 1번의 정치적은 저소득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싸게, 싸게. 누굴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소득을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시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양가로 2번 시장 실패라는 게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줄 시장 실패 수종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 그럼 시장 실패 수종 나오면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종한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자율적 조정이 됐습니까? 조정되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런가요?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서 어떻습니까? 균형 생산량이나 최적 소비량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 예고편을 때리겠는데 따보세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게 이때 다음 시간에 나와요. 토지가 토지 옆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생산이 안 되거나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왔다? 그럼 못 찍어? 경제적. 저소득 나왔다? 정치적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시장 실패가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한 거는 정부의 경제적이 들어갈까요? 정치적이 들어갈까요? 정치적이 들어가죠. 맞아요? 무슨 실패가 아니니까 도둑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시장이 나와야 돼요? 저도둑이 나와야 돼요. 저도둑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오늘, 다음에 불량주택. 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주택이 불량화됐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저소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시장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다? 아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원했다면 두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항상 대통령 취임식에 보서 그 색깔이 달라요. 지금 제가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하겠습니다. 복지에 항상 쓰겠습니다. 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불량주택을 해결하고 막 이러겠습니다. 라는 건 어떤 게 강해요? 정치적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냥 해야 시장을 살려야 돼. 저는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번째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성격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요?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 경제적.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적인 기능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셨어요? 됐습니다. 그럼 오른쪽 예고편 그냥이야 시장 실패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럼 안전해서 그래? 불안전해서 그래?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